요즘 시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금도 폭락하고 은도 같이 무너졌다는데 연준 의장도 바뀌는 마당에 그래서 나는 뭘 사야 하는 거야? 최근 며칠 사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 은, 비트코인, 기술주까지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시장은 이미 묻고 있습니다. 파월 이후의 연준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연준이 되는 것 아니냐? 오늘 방송은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자산은 끝나고 어떤 종목은 이제 시작되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시죠.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거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중간중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이 인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케빈 워시는 중립적인 관료형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 연준 이사가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을 너무 오래 도와주면 시장은 스스로 서는 법을 잇는다. 그래서 케빈 워시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고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자산 버블을 만든다고 믿으며 통화 정책은 시장 안정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그가 의장이 된다는 건 언젠가 금리를 내려주겠지 라는 기대 자체를 연준이 걷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금과 은이 먼저 무너졌고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왜 금과 은이 가장 먼저 무너졌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전쟁도 있고 부채도 많은데 왜 안전자산인 금이 폭락한 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과 은은 공포 자산이기 이전에 대체 통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은 이자를 주지 않고 배당도 없으며 오직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만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워시 체제는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연준이 다시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곧 실질 금리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 달러의 신뢰 회복, 완화 기대에 올라탄 자산들의 재평가. 그래서 금과 은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하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재가격화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제 시장은 어디로 가는가?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주식도 위험한 거 아니야?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워시 체제에서 흔들리는 건 주식 전체가 아니라 주식 중에서도 성격이 나뉘면서 시장 또한 이렇게 나뉩니다. 미래 기대만으로 비싸진 자산,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자산, 즉 언젠가 잘 될 회사보다 지금 이미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선호되는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혼자 판단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카카오톡 상담 링크 고정 댓글에 열려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궁금한 점 말씀 주세요. 이어서 네 번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디인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느냐? 워시 체제, 고금리, 강달러 환경에서 논리적으로 유리한 쪽은 명확합니다. 첫째, 금융주.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은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돈의 가격이 비싸질수록 은행의 마진은 살아나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금리 환경에 적응된 비즈니스 모델, 위기 때 살아남았던 역사, 배당과 실적을 동시에 챙기는 구조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환경 변화에 강한 종목입니다. 둘째, 에너지와 실물 자산. 강달러 환경에서도 에너지 기업은 현금 흐름이 명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엑슨모빌. 이 기업은 유가 변동성에도 버티는 구조, 배당 정책의 일관성, 실물 자산 기반의 수익 모델입니다. 통화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실물은 가치가 또렷해집니다. 셋째, 모든 환경에 대비된 기업. 마지막은 특정 섹터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강한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버크셔 해서웨이. 이 회사는 금융, 에너지, 소비재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현금 비중이 높고 금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워시 체제가 오든 다음 체제가 오든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럼 금과 은은 완전히 끝인가?
여기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금은 이제 영원히 안 가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는 시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금과 은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채 문제, 시스템 위기 이런 게 다시 부각될 때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워시 체제 초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와 지금 무엇을 가져가도 되는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 시장을 달래는 연준 의장이 아니라 시장을 다시 현실로 돌려놓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먼저 무너졌고 기대만으로 오른 자산이 흔들렸으며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유튜브 하나 보고 혼자 결정 내리는 투자보다 전략을 점검받는 투자가 훨씬 중요해졌으며 지금은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의 고정 댓글에서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상담 받으시면 지금 시장 환경에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개인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릴 테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로운 투자자문의 진영주 자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